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그동안 가르쳐 오면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능동태와 수동태의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학창시절에 비동사 플러스 PP 해가지고 달달달 외웠던 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어쨌거나 이 수동적인 개념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동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체를 찾는 연습을 아이들한테 많이 시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요, 가끔씩은 이제 목적어에 있는 명사가 주체가 되어서 수동태가 수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왜 갑자기 이렇게 문법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여기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항상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이 말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 능동태와 수동태. 예를 들면 사랑한다 라든지 원한다, 만들다 라는 말은요, 주어인 주체가 직접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죠. 능동태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능동과 수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도 수많은 그런 문법 개념 중에서 철학을 담아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께 인풋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같은 경우에 들리는 환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바로 먼저 아웃풋을 끌어내기 위해서 활자도 가르치고 문법이나 단어를 가르쳐오는 그런 형태의 영어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인풋이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훨씬 빈약한 환경에서 영어를 이제 배워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 다양하고 폭넓은 인풋을 통해서 언어가 습득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책을 이제 냈던 것이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두 번째 책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덕분에. 근데 이 두 번째 책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 인풋에 머물지 않고 인풋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삶에서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쪽이, 오른쪽이 표지고요. 이 왼쪽은 제가 언젠가 초대해서 모셨던 이제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리사송 교수님, 김진선 작가님, 홍현주 박사님, 감사하게도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일단 제목은 아이주도 학습을 만드는 엄마의 언어 습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그래서 아이의 언어력을 키우는 엄마의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썼고요. 부제가 이제 공부머리 대화법이라고 이제 지어주셨는데요. 그 출판사 측에서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라는 어떤 키워드가 나올 때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류의 콘텐츠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공부 정서와 관련된 말씀들을 다행히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하면 엄마가 아이의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를 일깨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엄마의 따뜻한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공부 능력을 바꾼다. 그래서 안쪽에 이제 책을 잠깐 이제 목차를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장은 엄마의 말이 아이의 평생 공부머리가 된다 해가지고 이제 엄마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득력 있게 쓰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은 아이의 학습력을 키우는 엄마의 말.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학습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고,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학습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가 어떻게 유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요, 지식을 탐구하고 독립적인 아이,
그리고 최상위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아이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엄마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 4장은요, 아이의 언어 능력을 키우는 엄마의 말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제가 평소에 모국어 습득 방식의 이제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제가 그동안 코칭을 해오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좀 정리를 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교육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습 영어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 글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그동안 주셨던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답변하는 책과도 같을 것 같습니다. 안쪽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대화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공부를 권유했을 때 아이가 스스로 납득을 하게 하는지에 대한 저의 대화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제 글이 있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엄마의 언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책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육아서에 나와 있는 대화법을 너무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것은 참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좀 방법론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참 중요하게 여기실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책 속에서 제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대화법에 대한 노트를 하나 마련하셔서 한번 써보시면서 능동적으로 우리 집 아이와 나만의 대화법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이 책과 더불어서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대학을 다닐 때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은 논술 시험이지만 강의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제가 그냥 듣기만 했던 내용을 잘 암기를 해서 논술형이라고는 하지만 나의 생각이 배제된 채로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잘 암기해서 쓰는지에 대한 그런 시험을 대학에서도 여전히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이제 5년 동안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제 영상으로 소통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관심을 갖는 것이 공부라는 키워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공부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수동적인 인풋으로 시작해서 영어를 익히게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면서도 이렇게 능동적인 어떤 학습, 공부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느냐면요. 사실은 인풋만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생활 영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언어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하고 메타인지 능력을 활용해서 실제로 무엇인가를 알고 평생을 통해 배우는 그런 태도는요, 사실은 아웃풋을 시도하는 그런 아이들에게서 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분들은 이런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눈앞에 있는 시험이 너무나 걱정되고 그 시험 결과 하나에 너무나 많이 마음을 졸이시는 모습을 그동안 제가 많이 보아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공부는 무엇인지 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마음을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번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은요, 아웃풋, 인풋을 넘어선 아웃풋, 그리고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그런 문해력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나만의 사고를 통해서 표현을 해내는지 그 언어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제가 아직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 책 나왔다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제가 이제 SNS에다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벌써 구매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정말 저 5년 동안 긴 시간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제 영상을 보아오시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참 저에게 큰 일이 일어났었죠. 4년 반 동안 키워왔던 이 유튜브가 갑자기 이제 저작권 문제로 펑 이제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정말 밑바닥까지 제가 주저앉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었죠.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다른 일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이제 저를 다시금 지탱해주고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회복 탄력성을 회복시켜준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바로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동안 보내주셨던 감사하다는 말씀, 선생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졌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들이 저에게 떠올랐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딸의 한마디였어요. 엄마는 이 일이 잘 어울리고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냥 계속 가던 길을 가세요. 라고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언어가 여러분들의 언어와 저의 언어력을 물려받은 우리 아이의 언어가 저를 다시금 살리게 된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었던 모국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받아보시게 되시면요, 들으면서 읽으셨으면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커피소년의 믿음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믿음의 언어, 그리고 사랑의 언어, 그리고 아이가 먼저 우선되게 하는 아이의 언어력을 지켜주는 부모의 똑똑한 언어로 다시 서고 평생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성원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는 있지만요. 저는 지금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내주셨던 그 말들이 정말 모국어의 씨앗처럼 제 가슴 속에 담겨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간을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책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아이를 살리는 엄마의 언어 습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